내가 평생 믿어온 건 가족이었다.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 47분에 전화가 울렸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그 숫자, 1047, 사방에서 나를 쫓아다니는 그 빌어먹을 숫자. 처음엔 우연이라고 치부했다. 출근길 커피숍에서 받은 영수증 번호 1047, 회사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 10층에 붙은 비상구 표지 47, 심지어 집 앞 편의점에서 산 로또 복권 추천 번호에도 1047, 미치겠다고 생각했다. 그냥 피로 때문일 거야, 착각이야.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내 이름은 김민준. 서울 강남에서 사는 45살 평범한 셀러리맨. 아내 수진과 딸 지은, 부모님과 형 민수. 그게 내 전부였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형의 그늘에 가려 살았다. 아버지는 늘 형을 칭찬했다. 민수는 똑똑해. 민준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학교, 군대, 취업. 모든 게 형과 비교됐다. 형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나는 중소기업에서 버텼다. 수진을 만난 건 형의 소개였다. 좋은 여자야, 잘해봐, 형의 말에 따라 결혼했다. 수진은 처음엔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 오빠처럼 성공했으면 좋겠어. 오빠는 형을 가리켰다. 나는 참았다. 가족을 위해, 지은이를 위해. 지은이는 내 유일한 기쁨이었다. 10살, 밝고 착한 아이. 지은이 생일은 10월 4일, 천사라는 숫자. 그런데 왜 1047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불안이 커졌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수진에게 말할까 했지만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민준아, 요즘 왜 그래? 그녀의 물음에 웃으며 넘겼다. 속으로는 공포가 쌓였다. 그날 아침, 시계가 10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커피를 마시는데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끝자리 1047, 심장이 터질 듯 했다. 받았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 상대는 낮은 남자 목소리. 김민준 씨. 당신 아내 수진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누구세요? 당신 형, 김민수입니다. 미안해, 민준아. 수진이와 나 옛날부터 관계 있었어. 지은이, 내 아이야. 그 말에 뇌가 마비됐다. 형. 수진. 지은이. 거짓말 하지 마, 소리쳤다. 형은 증거를 보냈다. DNA 검사서 사진. 지은이와 형의 유전자 99.9% 일치. 그리고 옛 사진들. 수진과 형이 키스하는 사진, 우리 결혼 전부터.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다. 수진은 형의 옛 연인이었다. 형이 나에게 소개한 건 수진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나? 분노가 치밀었다. 어린 시절부터 형은 내 모든 걸 빼앗았다. 이제 내 가족까지? 그날 저녁, 집에 가 수진을 다그쳤다. 형한테 들었어. 지은이 내 아이 아니라고. 수진은 울며 고백했다. 미안해, 민준아. 형과 계속 만났어. 너 출장 갈 때마다 이 부모님도 알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 어머니의 말에 배신감이 폭발했다. 가족 전체가 나를 속인 거였다. 그 밤, 나는 집을 나왔다. 호텔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다. 왜 나만 이렇게? 쌓인 원망, 상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슬픔이 분노로 변했다. 복수. 그게 답이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이혼 소송 준비. 지은이 양육권 포기.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형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불륜 증거, 세금 탈루 의심 자료. 수진의 직장에도. 그녀는 교사였다. 불륜 교사 스캔들. 부모님에게는 더 이상 자식 아니야 이라고 선언.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다. 형은 회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승진이 취소됐고 결국 사직 압박. 수지는 학교에서 해고됐다. 지은이는 미안했지만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부모님은 병이 나서 입원했다. 민준아, 용서해. 하지만 나는 냉정했다. 늦었어. 부산으로 내려갔다. 새 직장 구했다. 건설 현장 관리. 혼자 사는 삶. 그런데 그 숫자 1047은 사라지지 않았다. 호텔 방 번호 1047, 새집 주소 끝자리 47, 저주처럼.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게 내 분노의 연료였다. 몇 달 후 소식 들었다. 형 사업 망했다. 수진 우울증으로 입원. 지은이 양육시설로.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다. 그들이 내게 한 짓의 대가. 그런데 어느 밤 꿈에서 지은이가 나타났다. 아빠, 왜 버렸어? 깨어나 눈물 흘렸다. 복수가 정말 옳았나? 부산 생활이 익숙해지자 공허가 밀려왔다. 매일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파도 소리가 내 마음을 달래줬다. 하지만 밤, 과거가 되살아났다. 형의 웃음, 수진의 배신, 지은이의 무고한 눈빛. 왜 나만 희생됐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형이 내 장난감을 빼앗을 때 아버지는 형이니까 양보해라고 했다. 그 양보가 평생이었다. 이제는 아니야. 새 동료들 중 박지현이 있었다. 38살, 이혼녀. 민준 씨, 점심 같이 먹어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처음엔 피했다. 상처받기 싫어서.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과거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마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데이트 시작했다. 그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런 배신.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그녀는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아줬다. 그게 치유였다. 한편 서울에서 후폭풍이 계속됐다. 형은 재취업 실패. 알코올 중독. 수지는 정신과 치료 중, 부모님은 고립됐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김씨 집안 큰일 났대. 그 소식에 복잡했다. 복수 성공. 그런데 왜 만족하지 않나? 지현과 함께한 날들이 늘었다. 그녀 집에서 자주 잤다. 민준 씨, 우리 미래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그런데 그날 다시 10시 47분. 전화. 어머니였다. 민준아, 지은이가 사고 났어. 제발 와.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은이 교통사고. 중태. 나는 즉시 서울로 달렸다. 병원에서 본 지은이, 창백한 얼굴, 기계 소리. 수진이 울고 있었다. 민준아, 지은이가 너 찾았어. 형도 왔다. 초췌한 모습. 동생아, 미안해. 모두 내 잘못이야. 그 순간 분노가 녹아내렸다. 지은이 앞에서. 나는 병실에 앉아 그녀 손을 잡았다. 아빠 여기 있어. 성원아. 눈물이 흘렀다.
지은이는 깨어났다. 아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용서됐다. 아니, 아니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무고했다. DNA가 뭐든 나는 10년 아버지였다. 회복 후 지은이와 화했다. 아빠, 엄마랑 삼촌이 아이는 알고 있었다. 가슴 아팠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해. 나는 이혼 완료했다. 수진에게 지은이 잘 키워라고. 형에게는 다시 보지 말자라고. 부모님에게 건강하세요 라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지현이 기다렸다. 괜찮아요. 그녀를 안았다. 삶은 계속됐다. 그런데 숫자 1047이 다시 나타났다. 지현의 생일 10월 47. 아니, 4월 7일, 착각. 이제는 웃었다. 과거의 잔재. 상담 계속했다. 민준 씨, 용서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점점 이해했다. 복수는 해방이 아니었다. 받아들이는 게 해방.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당신이라면 이런 배신 후 어떻게 사나? 용서. 아니면 영원한 원망. 그녀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매일 아침 그녀가 커피 타주는 게 습관됐다. 민준 씨, 사랑해. 그녀의 말에 미소 지었다. 새 직장도 안정됐다. 승진 제의받았다. 민준 씨, 능력 있어요. 상사의 칭찬에 뿌듯했다. 형처럼 되지 않아도 나는 나였다. 그런데 서울에서 소식. 형이 자살 시도. 병원 입원.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준아, 형 봐줘. 망설였다. 가야 하나? 지현이 말했다. 가봐요. 후회하지 마요. 병원 갔다. 형은 마른 모습. 민준아, 미안해. 내 삶 망쳤어. 눈물 흘렸다. 형, 왜 그랬어? 왜 나를? 형은 고백했다. 질투였어. 너가 행복한 게 부러웠어. 아이러니했다. 형이 나를 질투. 어린 시절 반대였다. 형은 모든 걸 가졌잖아. 형은 고개 저었다. 아니, 너처럼 진짜 가족 가진 적 없어. 그 말에 마음이 복잡했다. 용서. 아직 아니었다. 하지만 미움은 줄었다. 수진도 만났다. 민준아, 지은이 내 덕분에 잘 지내. 그녀는 변했다. 반성하는 듯 지은이는 학교에서 우등생. 아빠, 고마워. 문자 왔다. 나는 가끔 지원금 보냈다. 아버지로서. 삶이 안정되자 새로운 도전. 지현과 결혼 계획. 우리 아이 가져요. 그녀의 말에 행복했다. 그런데 결혼식 전 다시 숫자. 청첩장 인쇄 실수로 날짜 47분의 10. 웃었다. 이제는 상징. 과거의 끝. 결혼식 날 부모님 왔다. 축하해. 어머니 울었다. 형도 왔다. 행복해. 동생아. 나는 고개 끄덕였다. 용서의 시작. 지현과 밀월. 제주도. 바다 보며 고마워라고. 그녀는 잡으로가 더 중요해. 맞았다. 과거는 과거. 지금이 중요.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영원. 배신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아. 당신의 삶에 배신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나? 복수. 용서. 아니면 새 시작. 기쁨이었다. 아들일까 딸일까 매일 상상했다. 병원 검사, 건강. 민준 씨, 좋은 아빠 될 거예요. 지현의 말에 다짐했다. 지은이처럼 사랑할 거야?
서울 가족과 관계 개선. 부모님 방문. 손자 볼 수 있게 해줘. 어머니의 말에 웃었다. 형은 제기. 작은 사업 시작. 민준아, 조언해줄래? 처음으로 형에게 조언. 형제처럼. 수지는 새 남자 만났다. 행복해. 그녀의 소식에 안도. 지은이는 고등학교 준비. 아빠, 공부 열심히 할게. 영상통화했다. 아버지 역할. 아이 탄생. 태민. 울음소리 들으며 눈물. 아빠야, 안아줬다. 새 가족. 행복. 그런데 그날, 태민 생일, 10월 4일, 지은이와 같아. 천사. 그런데 병원 기록의 시간 10시 47분. 소름. 숫자 다시. 하지만 이제는 축복. 과거와 연결. 삶은 순환. 배신에서 성장. 당신은 믿나? 운명의 숫자. 아니면 마음의 그림자. 3살 귀여웠다. 아빠, 부르는 소리 펄레. 지현과 행복한 일상. 직장도 승승장구, 과장 승진. 민준 씨, 잘해요. 동료들 칭찬. 과거 잊었다. 그런데 형 소식. 사업 성공. 민준아, 고마워. 그는 변했다. 진심. 가족 모임. 부모님 집. 수진, 지은이, 우리. 어색했지만 웃었다. 과거는 잊자. 내 말, 용서. 완전한. 숫자 1047. 더 이상 안 보였다. 해방. 하지만 마음속 상처 트레이스. 배신의 교훈. 신뢰 조심. 당신이라면 가족 배신 후 다시 믿나? 그게 진짜 용기. 시간 흘러. 태민 7살. 학교. 지은이 대학. 아빠, 의대 갈게. 자랑스러웠다. 지현과 여행. 해외. 자유. 과거 회상. 그 전화. 삶 바꿈. 복수 대신 용서 선택. 더 강해졌다. 형과 사업 파트너. 성공. 가족 결속. 결말. 가벼운 행복. 하지만 배신 없인 성장 없나? 더 자세한 내용으로 확장 필요하지만 맞추기 위해 요약.